급감하는 출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 미래본부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출가장려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는 해인사주지 해일스님이 위촉됐습니다. 해일스님은 5년 내에 매년 200명 이상의 출가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가 5천만 원을 전달하며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핵심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했습니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설립자 운허 대강백의 가르침을 기리는 역사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기념관에는 스님이 사용했던 유품과 저서, 기록들이 전시됐습니다.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30여 개국 회원대표단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연계해 한국의 노인 일자리 창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종로엔 장금이를 비롯해 플러스 카페 등 노인 교육 과정을 참관하고 다양하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격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급감하는 출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 미래본부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출가장려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는 해인사주지 해일스님이 위촉됐는데요. 해일스님은 5년 이내에 매년 200명 이상의 출가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에게 출가장려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덕현 스님, 포교분과위원장 정훈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교육부장 지우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 쌍계사 율감 승덕 스님, 전국비구니의 문화포교부장 동환 스님은 출가장려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미래본부 천년을 세우다 종책사업 가운데 위원회를 만들어 좀 더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출가장려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것을 도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해일 스님이 가장 또 적극적으로 신심을 가지고 그 일에 관심을 보여 있어서 여러 우리 위원 스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일 스님을 비롯한 출가장려위원들은 출가자 급감 문제를 해결하고 출가자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들 이제 걱정하는 것 같이 출가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원장 스님 뜻자를 받들어서 가르침 따라서 위원 스님들 같이 협조받아서 최소 5년 안에 200명 이상 돌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가장려위원회는 위촉식 후 1차 회의를 열고 출가 관련 통계와 상담 건수 추이, 출가 유형별 현황과 상담 연령, 행자 하산 주요 사유별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 528명이었던 출가자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2022년에는 61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출가장려위는 범종단 차원의 출가자 감소에 대한 대중공의 형성, 출가자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각 종무기관 출가 관련 사업 공유 및 협의를 중심으로 활동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자님들을 위한 전문 교육 혹은 교육원, 상설 행자 교육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미래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출가를 하라고 다가설 것인지 이게 팩트가 좀 되어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는 담당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겠고 출가장려위는 37대 총무원의 중점 사업인 출가자 확대를 위해 미래본부를 중심으로 교육원과 포교원, 군종특별교구,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가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핵심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했습니다.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교구장 소임을 맡아 교구 안정을 기해 나가는 어려운 과정에서 천년을 세우다 기금까지 전달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구와 함께 천년을 세우다 종책 사업에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설립자 운허 대강백의 가르침을 기리는 역사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기념관에는 운허 스님이 실제로 사용했던 유품과 저서, 기록들이 전시됐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이자 독립운동가, 교육자로 학교법인 광동학원을 설립하고 인재 육성을 강조했던 운허 스님.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설립 77주년을 맞아 운허 스님의 업적과 삶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역사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들 모두 이 기념관을 자주 찾아와서 운허 큰 스님의 높으신 뜻을 직접 눈으로 보고 스님의 큰 뜻을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동중학교 1층에 마련된 기념관에는 운허 스님이 직접 사용하고 지니고 다녔던 유품과 직접 번역했던 능엄경, 광동학원 교지에 실린 운허 스님의 격려사 등 스님의 삶과 업적을 엿볼 수 있는 물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정말로 군자 기품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걸음걸이라든지 학문의 높이라든지 이런 걸 추론해보면 성인군자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허 역사기념관 건립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교남 전 광동고등학교장도 운허 스님이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지원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스님의 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을 추억했습니다. 이 스님이 교육자로서 이렇게 교육에 일심 전력하셨던 분, 아마 이런 분을 찾기가 이 땅에 또 누가 있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학교 근무하면서 그분을 갖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저는 생활을 했어요.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운허 스님의 뜻을 기억하는 역사기념관 개관을 통해 스님의 원력이 광동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지역에 바르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30여 개국 회원 대표단이 한국 노인 인력개발원과 연계해 한국의 노인 일자리 창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종로엔 장금이를 비롯해 플러스 카페 등 노인 교육 과정을 참관했다고 하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 발전과 의료기술 향상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강해지며 노인 일자리 창출은 국제적인 관심 분야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공동 발전과 경제 활동 수준 향상을 위해 1947년 개설된 유엔 에스캅 회원들이 올해 한국에서 국제 워크숍을 열고 국내 선진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정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연계해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종로엔 장금이와 플러스 카페 등 운영 방식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르신 사회 참여기회 확대 사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4호점까지 개설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는 플러스 카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방문단은 각자 자신의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고 발표가 끝나자마자 질문을 쏟아내며 세계 각국이 얼마나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Good example of how to engage older persons, but also bring in younger people, focus o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keep people active physically and mentally. So I think there's much to be learned from the experience in Korea and what you have built up here. 참가단은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전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수업들을 돌아보며 한국의 선진 노인복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죽음 교육처럼 필요하지만 교육 환경이 거의 구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어 5층 장카페에서 고추장과 된장을 직접 담궈보는 시간을 가지며 어르신 일자리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노인복지 사업 전반을 알리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가셔서 선진 복지 사업을 그 나라에서도 자리매김하는 종교의 역할이 복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매진하고 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도 배워가고 싶은 선진 복지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좀처럼 절에서 보기 힘든 문화 행사를 기획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화엄사가 사찰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햄버거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화엄사를 브랜드로 내건 채식 햄버거를 오는 10월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조인식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주식회사 그린마타 우이수 대표가 서명을 마치고 협약서를 교환합니다. 세계 최초로 사찰 이름을 딴 화엄사 비건버거 출시를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화엄사는 지난 3일 경내 범음료에서 식품 전문업체 그린마타와 화엄사 비건버거 사업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린마타가 햄버거를 생산하고 화엄사는 브랜드와 사찰 건강음식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화엄사는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부처님 생면 존중 사상이 널리 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엄사라고 하는 전통 사찰의 로고가 청정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상품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럼 신뢰성과 또 우리 부처님의 자비 사상, 생명 존중 사상이 굉장하게 널리 퍼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었고, 오는 10월 출시될 화엄사 비건버거는 고기 대신 콩으로 패티를 만들고 식물성 치즈, 쌀로 만든 빵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버거 개발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버거와 허니버터칩 등을 성공시킨 식품 브랜딩의 대가 김기영 교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 교수는 맑고 청정한 화엄사 이미지가 세계인들에게도 통할 것이라며 K푸드가 또 다른 한류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대한민국은 컨텐츠 K푸드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 우리 화엄사 버거는 2호점, 3호점, 4호점 해서 실력이 쌓인 다음에는 뉴욕에서 오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건 푸드의 넘버원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편 화엄사는 버거 판매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과 환경단체들에게도 나눌 계획입니다. 화엄사 로고비 정도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환경과 생명 존중 사상을 또 연구하고 이끌어가는 또 단체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마대자루를 재활용해 굿즈 제작 등 친환경 ESG도 실천하고 있는 화엄사. 사찰 음식의 건강함과 생명 존중 사상이 담겨진 화엄사 버거에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찰 안동 봉정사가 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서거 1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봉정사는 어제 회주 호성스님, 주지 두현스님, 안윤효 제16교구 신도회장이 동참한 가운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 1주기를 추모했습니다. 호성스님은 앞으로 매년 9월 8일 평화축제를 열어 화엄, 천년 평화의 사찰로 봉정사 사격을 더욱더 높이겠다며 봉정사에선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엄 사상을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1999년 4월 봉정사를 찾아 한국 전통 산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극락전을 둘러본 후 극락전 3층 석탑 앞 돌탑에 기와 조각을 올리는 등 봉정사의 깊은 애정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9월 8일 날 되면 이제 평화의 축제를 또 하고 싶습니다. 그 하게 되면은 화엄 플러스 천년 플러스 평화. 네, 천년 전에도 화엄이고 천년 후에도 화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화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마곡사가 금오당 약효대종사 추모달의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뜻을 받들어 금호원 건립 협력 등 불교 예술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7일 마곡사 대광보전에서 열린 달해제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총무국장 선관 스님, 교무국장 대륜 스님, 전연호 일섭문도회 이사장, 최병훈 일섭문도회 총무 및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스님의 뜻을 받들어 마곡사에서 화승과 불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 완공될 금호원 개원을 위해 사부대중과 문도회원에게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스님을 추모하며 뜻을 받들어 불교 전통 예술을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단법인 신유엔 부산정사에서 인재양성기금 1,000만 원을 동아대학교 공과대학에 전달했습니다. 신유엔 부산정사는 지난 6일 동아대학교 승하캠퍼스에서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 정경국원, 영준국원과 동아대 공과대학 장상목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대 공과대학에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아츠시 국제원장은 개조이신 이토 신조의 세계 평화와 개개인의 인격 함양에 대한 철학의 메시지를 이곳 공과대학에 남기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재단법인 신요에는 지역 중고등학교와 대학, 복지관 등에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 등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경 스님과 김인중 신부가 종교의 벽을 넘어 수행자로서 존경과 화합의 자세를 몸소 보인 책 빗섬의 꽃비 내리거든을 출판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고 고요한 산사의 시인 원경 스님과 유럽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로 유명한 김인중 신부가 만났습니다. 원경 스님과 김인중 신부가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책 빗섬의 꽃비 내리거든을 출간했습니다. 원경 스님과 김인중 신부는 청양의 빗섬 아트갤러리에서 꽃비가 내리는 지난 4월 처음 만나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서로를 예술 수행자로서 존경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신부님과 저는 그런 불의적인 가르침과 사상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있지만 그 통일성 속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통일성 속에서는 결코 다름이 아니거든요. 신부님의 그 그림을 통해서 추상에 대한 입문 같은 그런 계기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면서 김인중 신부의 그림에 대해 불교 무용인 승무가 떠오른다며 아름답다고 극찬했습니다. 스스로를 백합이라고 표현한 김인중 신부는 원경 스님을 연꽃에 비유하며 백합과 연꽃은 하늘 아래 같이 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기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종교라는 벽을 넘어선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지. 염주나 목주나 겸손이 없으면 이 줄이 다 끊어져요. 그래서 이 묵주알처럼 계속 다 같이 협력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총 3장으로 구성된 책은 50편이 넘는 원경 스님의 시와 산문, 그리고 김인중 신부의 회화 작품과 글라스 아트들로 채워져 있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스며들게 됩니다. 책의 제목에 들어간 빗섬은 김인중 신부의 한글 호이기도 하며 원경 스님은 빗섬에 대해 암자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모티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빗섬의 의미를 저희 암자에서 한밤에 내려다보면 도시가 그대로 빛의 화장색이거든요. 마치 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오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늘 같은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빗섬이라는 그런 시를 제가 함께 한 것 같아요. 한편 김인중 신부는 원경 스님이 쓴 시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시로 무상을 너머를 꼽으며 직접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고니도 세월이 빛을 발하게 하고 정든이도
세월이 이별을 안겨줍니다. 이 무상한 세월 속에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참된 기도 속에 영혼의 빛이 닿습니다. 원경 스님과 김인중 신부는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서로에게 염주와 묵주를 챙겨주며 종교의 구분을 넘어선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9월 첫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올해 하반기 불교 관련 주제 박사학위 취득자는 2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문경 세계 명상마을에서 청년 캠프 마음의 길 가다가 개최됐습니다. 법보신문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불교 관련 주제 박사학위 취득자는 지난달까지 2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교 논문은 불교 인물, 수행신행, 순수교학, 불교사, 불교예술, 불교의례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대학별로는 동국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강대, 동방문화대학원대, 고려대가 2명씩, 강원대, 남서울대, 이화여대, 조선대, 충북대, 한국교원대가 각각 1명씩 배출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문경 세계 명상마을에서 청년 캠프 마음의 길 가다가 개최됐습니다. 이 캠프에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 130여 명이 참여해 숲과 시골길 트레킹, 밤하늘 별보기, 크리스탈 싱잉볼 명상, 종소리 명상과 더불어 명상 대가들의 지도로 진행되는 요가, 선무도를 즐기고 체험했습니다. 수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좋은 환경에서 힐링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소감을 남긴 한편 각산 스님의 자유의지는 청년들에게 큰 울림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9월 첫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출가장려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빠르면 5년 내에 매년 200명의 출가자 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사부대중이 환희로운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